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교과목에 대해서 한번 쭉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이 뭔가 하면 이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입니다. 그죠? 컴퓨터 구조. 그래서 영어로는 이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용어를 씁니다. 컴퓨터 아키텍처. 컴퓨터의 구성물, 내부 구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키텍처라고 하면 겉모양부터 시작해서 내부에 어떤 설계도로 되어 있는지, 그죠? 어떤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내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총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표현해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주 차에는 이 교과목에 대한 OT,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우리가 수업을 운영해가고, 그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다음 보면,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교과목에 대한 다시 개요에 대해서 한번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수업 방식을 조금 기존의 수업하고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의 장점을 살려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내용을, 이론적인 내용을 대면 수업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 낭비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토론하고 질의응답하는, 그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일방적으로 제 수업을 들어서는 사실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루하기도 하고 또 이해가 더 안 가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을 액티비티 중심, 수업을 대면 수업에서는 활동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별 우리가 15주인데요. 이 15주 동안 각 주차별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지 한번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흐름을 좀 알면 좋겠다. 예, 이 교과목에서는 1주차부터 시작해서 쭉 끝날 때까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틀을 맥을 잡고 있으면 훨씬 더 이 수업을 따라오기가 쉽겠죠. 그래서 15주차 각 주차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주차마다 모든 그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조금 줄일 수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그래도 큰 흐름을 잡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이 수업 방식에서 좀 제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제가 수업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1주차 활동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저를 만났고, 그죠? 언제 어디서나 뭐 영상을 통해서 저를 만날 것이고요. 수업 시간에서는 이 영상을 기초로 저하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말 활동, 그죠? 이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를 많이 하겠다. 액티비티를 하겠다. 어떤 액티비티인지 여러분들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첫 번째 영상의 마지막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왜 컴퓨터가 나왔을까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왜 컴퓨터가 나왔을까? 그죠? 왜 컴퓨터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컴퓨터의 목적이 뭘까? 왜 나왔을까? 이 왜 존재 이유가 뭘까요? 존재 이유.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다음에 제가 대략적인 힌트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해석한 답입니다. 해답이죠. 그래서 뭐 그 방식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생이죠.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누가 알려주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외우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여러분들만의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자유로운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 해서 이런 질문을 막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교과목에서 우리가 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그냥 최종 사용자 수준에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 왔다라는 거예요. 게임을 사용하거나 뭐 인터넷을 서핑을 하거나 그죠? 뭐 물건을 산다거나 그냥 단순 사용자였단 말이에요. 엔드 유저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공 학생, 전공을 하게 됐어요. 이 분야의 전공 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단지 사용자가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컴퓨터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 그죠? 단순 사용자, 최종 사용자보다는 조금 더 컴퓨터를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컴퓨터 그러려면은 컴퓨터의 구성 요소와 내부 작동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제가 벌써 이제 어느 정도 힌트를 드렸는데 이 컴퓨터가 나온 이유는 결국은 전자계산기라는 이름부터 나왔는데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나왔어요. 정보를 처리하기 나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인간의 정보 처리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컴퓨터 구조를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처리한다라는 말이 조금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서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죠? 받아들이고, 눈으로도 받아들이고, 귀로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뇌에서 처리를 하고요.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로 아웃풋, 출력을 하죠. 출력을 해요. 그죠? 어쨌든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죠? 정보 처리. 인간이 정보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대략적이죠. 입력, 처리, 그다음에 출력. 출력은 말로도 할 수 있고, 그죠? 글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표정으로도 할 수 있고, 그죠? 인간의 정보 처리죠. 그죠? 정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고, 자,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컴퓨터하고 비교가 되는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를 우리가 컴퓨터 구조 그 자체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죠? 훨씬 더 쉽게 와닿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유사합니다. 유사한 점만 뽑아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약간의 뭐 비약도 있긴 한데 근데 뭐 유사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학기 전반부 한 8주 9주차까지는 이 컴퓨터 구조와 원리를 좀 배우고요. 후반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인터넷 또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조금 확장을 시켜서 이 컴퓨터 아키텍처를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주요 개념 여러분들 이제 IT 전공자잖아요. 예, IT 전공자이기 때문에 주요 컨셉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컴퓨터 구조와 원리를 이해해가지고 여러분도 결국은 자격증 하나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IT 계열에서 가장 필요한 자격증 중에 하나가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입니다. 예.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 한 과목이 컴퓨터 구조예요. 근데 이 컴퓨터 구조 과목이 다들 어렵게 느끼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컴퓨터 구조 과목과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전반기에는 다룰 예정이에요. 그 컴퓨터 구조를 배웠다고 하는데 최소한 알아야 할 내용들은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너무 방대해서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IT 전공자로서 알아야 할 기초 지식들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별 강의 내용이 뭔지를 확인하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석이 중요합니다. 그죠? 출석 20%, 그 다음에 중간고사 30%, 그 다음에 기말고사 30%, 그 다음에 과제 및 자세 20%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수업 시간에 활동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산출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산출물이 나오는 것
것들을 가지고 과제를 할 겁니다.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주로 보고서, 뭐 필기시험, 그다음에 발표 이런 것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교재는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험 대비 문제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구조와 원리라는 교재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컨텐츠도 제가 이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꼭 사야 되냐? 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 사실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이 내용들 인터넷에 다 잘 나와 있어요.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또 그래도 어떤 분들은 책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교과목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뭐 소개한 이런 교재들 구매하셔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들은 제가 다 LMS에 등록을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수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플립 러닝을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수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플립 러닝이라는 게 뭔가 하면 거꾸로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이전에 제가 수업 내용을 미리 영상으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예, 수업 영상을 미리 공유해 드리면 수업 이전에 보고 와야 됩니다. 가능하면 또 못 보고 오더라도 제가 수업 시간에 볼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LMS 우리가 사용할 LMS 또는 유튜브에다가 실습 또는 이론 내용을 미리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유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면 수업 시간에서는 이 영상을 요약하고요. 요약하고 발표하고요. 질의응답 할 겁니다. 즉 토론식 수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 3시간이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네.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 와서 영상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제가 수업 시간에 또 하게 되면은 뭐큰 의미가 없죠. 그죠? 영상으로 듣고 오면 되는 내용을 굳이 수업 시간에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는 제가 설명한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발표 자료도 만들고 그다음에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던지면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고요. 또 엉뚱한 얘기도 막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업 시간이 금방 갑니다. 예, 지루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제입니다. 100%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고 예시입니다. 예시고요. 그래서 40분 동안에는 첫 번째 수업이 시작하고 40분 동안에는 먼저 출석을 확인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이번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제가 쭉 한번 또뭐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대부분의 영상이 20분에서 30분 안에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면서 그 다음에 내용을 요약해야 됩니다. 내용을 요약해야 돼요. 자, 이 내용 요약은 5분 이내 발표 분량이면 됩니다. 네. 5분 이내 발표 분량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뭐 발표를 한다고 하면 막 길게 안 시킵니다. 딱 5분 안에 발표할 수 있는 분량을 준비하라. 이렇게 제가 맨날 매주차마다 요청할 겁니다. 그래놓고 한 1시간 동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 1시간 동안은 발표 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는 팀별로 하게 돼요. 팀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3명에서 팀이 한 3명에서 4명 정도 이제 팀 구성을 할 건데 3, 4명이 하나의 자료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네. 그래서 팀별로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이면 충분하겠죠, 그죠? 1시간 충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시킵니다. 자, 이 발표는 랜덤으로 할 거예요. 랜덤이란 말 아나요? 무작위. 누가 걸릴지 몰라요. 발표를 누가 할지 몰라. 예. 사다리 타기 할 거예요. 사다리 타기. 예. 예. 사다리 타기. 뭐 사다리 타기 아니면 숫자 게임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발표자를 정할 겁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대면 수업에도 이렇게 할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대면 수업을 못 하더라도 줌상에서도 이렇게 할 겁니다. 줌 수업에서도 이렇게 할 거예요. 예. 자, 줌 수업에서 제 목소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줌 수업을 하더라도 실시간 수업을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자, 항상 뭐라고 했습니다. 활동을 한 다음에는 산출물이 있어요. 이 산출물을 LMS에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산출물을 LMS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여러분들 과제가 돼요. 과제 점수로 다 들어갑니다. 수업 시간만 열심히 하시면 과제 다 제출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수업 내용을 리뷰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3시간 수업이 알차게 진행하겠죠. 그렇죠? 자, 영상을 들을 때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를 염두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듣고 끝낼 수가 없어요. 그죠? 발표를 염두해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플립 러닝, 그죠? 거꾸로 학습이에요. 좀 전에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했냐면,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영상을 미리 사전에 보고 오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되게 여유 있게 보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준비를 안 하면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 시간을 밀도 있게 써야 되겠죠. 그죠? 밀도 있게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 방식은 플립 러닝이면서 액티비티 중심의 연수가 아니고 수업이에요. 좀 작은 용어로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 녹화에서 사전에 공유하고요. 자, 실시간 수업 또는 대면 수업에는 자, 질의응답 발표를 우리가 진행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발표자는 주제에 대해서 5분 내외로 요약해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소감, 궁금한 점 포함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요. 네. 발표자는 랜덤이라고 있습니다. 랜덤. 네. 그래서 사다리 게임 또는 눈치 게임, 숫자 게임이죠. 그죠? 네, 숫자 게임 이렇게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차별 수업 내용이에요. 자, 수업 방식은 대략 이해를 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까지 듣던 수업 시간에 그냥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듣는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면 듣기만 하는 이런 수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여러분들 재밌게 수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주차는 이렇게 OT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죠. 이렇게 수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방식, 뭐 이런 것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질문을 던진다고 했는데 그 질문에 인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중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얘기는 다 들었을 겁니다. 그죠? 하드웨어가 뭐고 소프트웨어가 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과연 나하고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차에는 그 인간의 정보 처리 구성 요소와 프로세스를 좀 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죠? 일반적인 수준에서. 자, 그러면서 컴퓨터의 주요 구성 요소와 상관관계, 그죠? 이 컴퓨터와 인간의 정보 처리를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컴퓨터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주요 장치가 어딘가 하면 CPU, 메모리, 그죠?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예요. 이 세 가지를 그 인간하고 한번 인간의 정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CPU는 어디지? 인간의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는 어디지? 인간의 정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드디스크는 어디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죠? 컴퓨터, 그다음에 사람, 이게 CPU, 그죠? 여기에 메모리, 이게 하드디스크, 그죠?
그러면 사람은 여기에 어디에 해당할까? 정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이 컴퓨터와 사람과의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처리하는 과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3주차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할 거고요. 녹화 수업으로 아마 하게 될 건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뭔가 그러면 컴퓨터 구조와 관련해서 이 컴퓨터 구조와 관련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또 어떻게 작동하느냐. 네, 컴퓨터 구조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번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뭐예요? 컴퓨터의 자원, 구조를 활용하도록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지시를 또는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라는 표현을 쓰죠. 한국말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의사소통을 하듯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한테 컴퓨터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것이 컴퓨터 구조와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걸 조금 알아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라는 것이 정보를 처리하는 기기인데 이 정보를 처리하는 제일 기본 단위가 비트라는 거예요. 비트. 네, 비트. 비트와 이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이진법밖에 0과 1밖에 몰라요.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진법이란 얘기 나오는데 이 진법에 대한 변환 기초, 정보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어떻게 정보가 처리가 되고 변환이 되는지. 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이것을 어떻게 변환하는지, 그죠? 그죠? 인간의 숫자를 처리할 때는 십진법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진법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도 이제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2주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지금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C 언어로 한번 구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C 언어. 자, 진법을 어떻게 C 언어로 구현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 아마 C 언어를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숫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보수 음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음수 표현 방법. 이 음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컴퓨터가 한번 알아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컴퓨터 구조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메모리를 아주 빼놓을 수 없어요. 메모리.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이 메모리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메모리.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상에서 이 C 언어를 활용해 가지고 이 메모리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지 변수 관점에서 변수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어떻게 접근하고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수와 메모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뭐 많은 것 같은데 해보면 또 아무것도 안 해요. 봅시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하겠죠. 네. 자, 9주차에서부터는 또 저장 장치, 기억 장치는 이제 하드디스크 정도가 될 건데요. 이 하드디스크에 대한 좀 하드디스크부터 시작해서 메모리까지 다 할 겁니다. 근데 다 요약을 할 건데 또는 메모리에서도 메인 메모리가 있잖아요. 이 메인 메모리 그다음 CPU 안에서도 메모리가 있어요. 캐시라는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 공간이죠 다. 요 저장 공간에 대한 요약을 쭉 할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논리회로. 논리회로. 그래서 이제 논리회로, 이 논리회로라는 것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 나오는 주제인데, 산업기사에 나오는 여기서는 대수하고 회로 최소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논리 게이트가 있어요. and or not 뭐 이런 논리 연산자를 가지고 이 논리 회로를 구성합니다. 뭐 정보를 처리해 가요. 좀 전에 비트 연산은 숫자에 대한 처리이긴 한데 이거는 논리 회로는 여러 가지 복합된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게이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에서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어렵지 않아요. and or not, 뭐 XOR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요. 네.
불연성자. 아주 쉽게 설명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12주차부터는 이제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 하는 사람들, 코딩을 하거나 IT 계열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쭉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조를 배웠고, 이 컴퓨터가 이제 네트워크 인터넷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 컴퓨터가 인터넷이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 그죠? 그래서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알았고, 이 컴퓨터 구조가 하나의 완전체가 돼서 인터넷과 연결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OS의 역할, 뭐 코딩에 대한 얘기, 웹 통신, 웹 서버 이런 얘기 하고요. 서버, 브라우저, 웹과 앱의 차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웹 서비스 동작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예정. 그다음에 13주차에서는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예,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구동을 하고 있어요. 예,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뭐 API라는 단어, URL이라는 키워드, 그다음에 서버와 웹 앱은 또 무슨 상관이냐? URL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 그다음에 뭐 프레임워크의 개념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사실은 요 위에 있는 부분들이 빨리 끝나면 이 내용들이 조금 더 심화돼서 조금 많이 할 거고요. 이거 길어지면 이걸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또 15주차 금방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 그죠? 아키텍처,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협업 도구, 요즘에 Git이라는 툴이 있죠, 그죠? 서비스가 있죠. 버전 관리해주는 이런 용어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겁니다. 일단 개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주차 다음 학기 될수록 심화돼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 구조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쉽도록 좀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첫 번째 주에 뭘 할 거냐? 우리가 팀별 활동이 있다고 있습니다. 팀별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팀 구성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팀을 구성하고 나서 팀원 간의 어떤 인사는 해야 되겠죠. 최소한. 그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었다면은 팀장도 선발해야 돼요. 예. 그죠? 팀장도 선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팀명도 가능하면 팀명도 정하면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첫 주지만 만나서 인사하고 그냥 제 얘기만 듣고 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왔으면 최소한 학생 친구라도 한 명 얘기라도 듣고 이름이라도 알고 가는 게 그죠? 얻는 거죠. 저하고는 이미 영상을 통해서 저를 봤으니까 수업 시간에 저하고 딴 얘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별 활동은 주로 이제 주차별 발표 준비하고 스터디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터디는 뭐 수업 시간도 되지만 그죠? 그 외에도 정보를 공유하기 좋습니다. 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정보를 공유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 공유하라고 이렇게 이제 팀을 만드는 거고요. 팀별로 랜덤으로 이제 발표자를 선정하겠다는데 또 뭐 더 재밌게 하자면 발표를 가장 잘한 한 팀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선물 같은 걸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죠. 재밌어요, 여러분들. 학교 왔으면 친구도 사귀고 수업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식도 쌓고 사회성도 키우고 사고의 폭도 넓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OT 이걸로 이제 마무리할 건데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컴퓨터 구조라는 것도 어떤 사물을 보고 만든 거예요. 컴퓨터도 갑자기 무에서 유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컴퓨터가
만들어질 때는 어떤 외부의 뭔가를 관찰을 하고 만들었을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 모든 컨셉 또는 원리들은 어떤 세상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컴퓨터는 왜 나왔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왜 존재 이유가 뭐냐? 이 존재 이유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보 처리. 예, 정보 처리. 컴퓨터가 나온 이유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컴퓨터의 초창기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전자계산 기기였습니다. 전자계산을 위한 기기였습니다. 계산기. 예. 계산기. 조금 더 추상화하면 정보 처리죠. 그죠? 근데 계산기 역할이 아니고 이제는 계산기뿐만 아니고 물 내부에서는 다 계산기이지만 로 레벨로 내려가면 다 숫자 계산이지만 이제는 조금 더 위에 올라오면 뭐 텍스트 처리도 하고 음성 처리도 하고 비전 처리도 하고 더 넓게 보면 이제 정보 처리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정보 처리기입니다. 정보 처리. 컴퓨터는 결국 정보를 처리하기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정보를 처리하는 무언가를 보고 컴퓨터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정보를 처리하는 무언가는 누굴까? 대상은 뭘까? 정보 처리하는 이 세상에, 이 인류에서, 이 우주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개체는 누굴까? 답이 나와 있죠. 그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정보를 처리하죠. 그죠? 자, 눈으로 봄으로써 처리를 하고, 들음으로써 처리를 하고요. 정보를 받아들이고, 촉감이라는 정보가 있고요. 그죠? 오감이 있잖아요. 냄새를 맡아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죠? 어, 그런 촉감,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글로도 쓰고 말로도 하고 그죠? 표정도 보여주고 손으로도 행동도 보여주고 함으로써 정보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처리하는 개체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컴퓨터 아키텍처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폰 노이만 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컴퓨터 구조를 접근해 보자라는 겁니다. 네. 네. 나름대로 저는 그냥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도 쉽게 설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주 수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뭐 수업은 아니고 OT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좀 흥미가 있을 것 같나요? 네? 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컴퓨터 구조 할만하다. 컴퓨터 구조 할만하다. 김태경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OT 영상은 이걸로 만나고요. 정리를 하고요. 또 우리 강의실에서 또 한 번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사전에 보고 오면 우리가 또 더 재밌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마칠게요.